내 생애 최초로 내가 어떻게 죽게 될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이제 알기 때문이다. 죽음을 곁에 두고 쓴 것 하나. 게으른 날들도 인생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게으르게 살고 있을 때는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다고 느꼈고, 잘 살고 있을 때는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느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루를 게으르게 보냈다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 날들이 너무도 많았다고. 우리는 그저 바쁘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 우리의 날들을 무언가로 열심히 채운다. 하지만 하루를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하루의 결과가 아닌 개인적인 믿음뿐이다. 나는 암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종양학 전문 의사다.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상담했다. 환자의 회복력을 키워주기 위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하고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슬픔과 분노는 서서히 잦아들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일도 모레도 당연히 온다고 믿는다. 나는 지금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건강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잃는다는 것을. 나는 평소에도 자주 죽음을 떠올린다. 오늘 하루는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 여기에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할 테니 말이다. 고구려 제14대왕 상부는 사치와 방탕이 심했다. 수많은 후궁을 위한 별궁을 지었고 노역에 끌려왔다가 사망하는 백성들이 속출했다. 조정에서는 피해 숙청이 계속되었다.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신하는 물론이고 자신의 숙부 안국군을 시기에 영모죄로 몰아 죽였다. 20세기를 상징하는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2000년대 중반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결국 몰락하며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 플랫폼 산업입니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처럼 사람 간 연결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말하죠.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복지나 퍼주기의 관점이 아닌 투자와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성장과 혁신은 청년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생 때였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고 있었다. 신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입한 아버지는 유난히 들떠 있었다. 운전대에서 손을 뗀 아버지는 참 편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때였다. 검은색 차가 우리 차를 앞질러 끼어들었다. 그리고 충격이 덮쳐왔다. 순간 어릴 적 교통사고의 기억이 스쳤다. 네가 자폭 코드를 아주 잠깐이라도 봤다면 로그는 남아있어. 네 오른쪽 눈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내가 살던 나이지리아 아쿠레의 거리에는 미친 사람들과 거지들이 많았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아볼루는 쓰레기를 먹으며 돌아다니다가 무언가에 씌인 듯 갑자기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믿기 시작한 건 일가족의 끔찍한 자동차 사고를 예언했을 때였다. 너희는 모두 강에 빠져 죽을 것이다. 당신은 피, 땀, 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을 늘 떼어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공익재단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통일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음악을 통한 정서지원사업 희망의 두드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두드림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가 남북하나재단의 협력으로 2016년부터 전국 102개의 탈북,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에서 탈북 청소년,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어. 밀린 잠 자고 일어나면 다 지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얼굴 더 볼 수 있어서 잘 된 거라 생각했는데 웃는 네 얼굴 보고만 있는 게 이제는 미안해져.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해.
일밖에 모르고 요령 부릴 줄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는 것밖에 몰라서 미안해. 하지만 아빤 주저앉는 법도 몰라. 내 품에서 날 웃게 해준 너처럼 네 품에도 꼭 트로피를 안겨줄게. 다시 한번 일어설게. 2021학년도 서경대학교 정시모집 입학 전형 안내. 2021학년도 서경대학교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은 정원내 기준 가군 95명, 나군 20명, 다군 331명으로 총 446명을 선발합니다. 단, 정시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을 2월 선발하기 때문에 정확한 모집 인원은 지원 시점에 서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또는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사학과 특별 전형의 경우 군인사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않는 1999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썬프렌즈 크리스 이야기. 썰매 배달부 크리스. 안녕? 난 크리스야. 바니눈 동화에 나오는 친구들이 모두 모여 사는 썬프렌즈 마을에 살고 있지. 혹시 크리스마스와 산타 할아버지를 아니? 산타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야. 나는 산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너도 그러니? 난 산타 할아버지를 닮았어. 흰 수염이 제일 많이 닮았지.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을 나눠주는 걸 좋아해. 선물을 나눠주러 갈 때 타는 썰매도 뚝딱뚝딱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루돌프는 없어서 조금 힘들어. 지난번에는 썰매를 타다가 힘을 너무 주는 바람에 방구가 뿡 하고 나와버렸지 뭐야. 진짜 산타 할아버지처럼 루돌프가 썰매를 끌어준다면 방구를 뿡 끼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난 지금 내 썰매도 정말 마음에 들어. 나무로 만들었는데 아주 튼튼하거든. 아마 100년도 넘게 탈 수 있을 거야. 어른이 되면 내가 만든 썰매를 타고 진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야. 내 이름이 크리스마스랑 비슷한 크리스니까 할아버지랑 금방 친해질 수 있겠지? 나중에 우리 마을에 오면 내 멋진 썰매를 보여줄게. 내일은 까까한테 빨간 장갑 선물을 주러 갈 거야. 까까는 얼음 조각가라서 손이 시려울까봐 선물을 준비했어. 까까가 좋아해 주겠지? 다음에 까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 모두 안녕!